안녕하세요. 당귀다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원화 급락, 혹시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건 아닐까? 최근에 환율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아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본질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이 숫자를 딱 보면 많은 분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혹시 1997년 IMF 외환위기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반복되는 건 아닐까? 아마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지금 상황은 199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이 표가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97년 위기의 원인이 말 그대로 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달러가 부족해서 터진 거라면 지금은 정반대예요. 한국에서 달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때 우린 외환이 바닥난 상태였지만 지금 한국은요. 해외에 빌려준 돈이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한 순채권국입니다.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는 달러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달러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속도로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본 유출, 좀 더 실감나게 말하면 달러 엑소더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저 파란색 막대 보이시죠?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자산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돈은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압도적으로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조 7천억 달러. 이게 바로 한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규모예요. 우리나라 1년 총생산, GDP의 1.5배가 넘는 정말 엄청난 돈을 해외에 쌓아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1997년처럼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걸까요? 이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시장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너무 낮은 배당, 계속되는 물적 분할, 끝없는 신규 상장,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에 비해 AI 혁명이 이끄는 미국 증시의 미래가 훨씬 밝다고 믿는 거고요. 심지어 올해처럼 우리 증시가 괜찮을 때조차도 해외 투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인식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자본 유출의 또 다른 큰 축은 바로 기업들이에요. 수출로 벌어들인 그 막대한 달러 이익을 국내로 다시 가져오지 않고요. 미국 공장 투자 같은 걸 위해서 해외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개인과 기업, 양쪽에서 달러가 밖으로 맹렬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경제 현실이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마디로 두 얼굴의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 때문에 누군가는 활짝 웃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아주 극심한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가 그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주가도 오르고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고 있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수입 물가가 치솟으니까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질적인 월급은 줄어드는 셈이 되죠. 매일 쓰는 기름값부터 장바구니 물가까지 모든 비용이 오르는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경제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잘 나가는 수출 부문과 침체된 내수 부문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환율 숫자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높은 환율은 곧바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매일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 가격,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주범이 바로 이 높은 환율인 셈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이나 대만 모델을 따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자국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은 오르지만 정작 평범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바로 그런 경제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숨겨진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쩌면 서막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충격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금융 쇼크가 터집니다. 둘째,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져서 해외에 투자했던 그 막대한 자금을 급하게 한국으로 되돌리려 하겠죠. 셋째, 갑자기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원화 가치가 폭등, 그러니까 환율이 폭락해버립니다. 넷째,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던 수출 기업들은 하룻밤 사이에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이익이 붕괴되면서 아주 극심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무역 갈등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거라는 루머가 돌자 자본이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대만 달러 가치가 갑자기 20%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율은 이전 수준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했죠. 우리에게도 충분히 닥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국가 부도를 걱정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극심한 내부 불평등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위기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도전 과제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보셨듯이 이 높은 환율은 나라가 망해간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 자체가 자본 유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증상인 겁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마주할 새로운 과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잘 나가는 수출 기업과 힘겨운 가계라는 이 이중 경제를 관리해야 하고요. 점점 더 벌어지는 소득 격차 문제를 풀어야 하고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규모 자본 유출입의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모두를 위한 더 균형 잡히고 회복력 있는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